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살펴보는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에서도 신도시 발표 직전 거래량이 급등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 밭 한쪽에 어린 소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습니다. 고급 정원수인 금송입니다. 계양 신도시 발표 7개월 전 외지에서 온 땅 주인이 해당 밭을 구입했고 이후 금송을 심은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나무 이렇게 심어놨다고 이게 다 투자다 이거지. 투기 목적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현지인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계양 신도시 발표 한 달 전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가 포함된 계양구의 토지 거래량은 전달보다 약 3배 늘어난 336건을 기록했습니다.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이 껑충 뛴 겁니다. 신도시 발표 전 계양 테크노밸리 땅값은 평당 5, 60만 원 수준. 발표 이후 보상가는 평당 약 12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신도시 곳곳에서 투기 의혹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4일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도 지난 10일 인천시와 계양구, 인천도시공사 등 계양 테크노밸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645명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토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 보상금만으로는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땅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슨 이 정도 보상했으면 부자 됐지 뭐 더 바라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리고 정당한 보상 금액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지화를 원하는 거예요. 네, 물론 외지인들 입장에서 할 때는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변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땅을 사기가 곤란해.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일선 지자체에서도 땅 투기 관련 직원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자진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기초의회도 나왔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김포시.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땅 투기와 연루된 공직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개발 지역 주변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공직자입니다.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시내폴리스 사업, 그리고 풍무역세권 사업, 고촌 복합 사업, 그리고 중앙운동장 이전의 건, 그리고 각종 택지 사업들,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 김포의 모든 땅들이 다 개발 대상지입니다.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혹여나 내부에 비공개될 수 있는 어떤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전수 조사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속속 의심 사례가 나오자 김포시 의회는 먼저 조사를 받겠다며 나섰습니다. 의회는 시 전수조사 대상에 의원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김포시의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공사나 또 그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기획 담당관실, 그리고 실무 부서인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정보를 그래도 빨리 알 수 있는 비서실이나 자문관, 여기까지도 이제 조사 범위에 넣자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까지도 범위를 좀 확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앞서 부천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투기 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상황.
김포시는 셀프 조사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필요시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얼마나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는 지역사회의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와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같다며 조사 거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등 1,574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안타까움이 늘고 있는데요. 지역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해 일시적인 보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경기도 지역시설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생후 넉 달 된 아기는 학대 의심 신고 당일 응급실에서 부모와 분리됐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간병인을 구할 수 없었고 아기를 받아줄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동일시 보호소에 자리가 딱 하나 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0세에서 2세 인력이 아마 한 명 TU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침 딱 우리 여기에 그 TU가 있어서 안... 아기는 이곳에서 최장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머물 곳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아동일시 보호소는 단 2곳, 남부와 북부 지역에 한 곳씩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31개 시군 중 13곳에만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정원의 9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정원 포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경기 북부 지역만 봐도 올해 초 2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1%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다 이달부터는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돼 정원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분리돼서 일시 보호해야 하는 곳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기 전에 관련 기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하고도 갈 곳이 없는 아이들. 경기도는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8곳 건립하고 앞으로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 고용 악화와 일자리 변화 등으로 프리랜서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낮은 수익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프리랜서는 42만 1천여 명. 방송과 음악 등 고숙련 프리랜서로 범위를 좁히면 14만 5천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낮은 연봉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경기도가 도내 프리랜서 소득을 조사한 결과 40.7%가 2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은 22.2%,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은 19.9%로 조사됐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은 11.2%에 그쳐 평균 연봉은 2,8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79.5%가 소득의 불안정을 꼽았습니다. 또 불만족의 이유로는 보수 또는 소득 수준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보수의 책정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이라는 점, 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직종별로는 교육과 연구, 법률 서비스가 31%로 가장 많았고
IT와 의료 보건이 각각 1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음악과 연극 게임이 10.3%, 방송과 광고가 4.1%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 법률 서비스 업종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나머지 업종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부당 행위를 경험한 사례도 8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당 행위 대응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53.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참고 견딘다는 무대응이 43.4%로 대부분 주위의 도움 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체나 공공기관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20%가 안 됐습니다. 이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 경기도에 바라는 지원 방안으로는 고충 상담이 80%로 가장 높았고 가이드라인 개발이 76.9%,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73.5%, 교육과 심리적 지원 69.9%, 보험이나 예치금 제도 도입이 68.5%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들이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기도형 프리랜서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무, 노무, 특허 등 각종 행정 처리의 어려움 해소와 또 교육 훈련 기회, 각종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불공정 피해 상담, 법률 상담, 계약서 자문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일감 수조 채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도내 프리랜서 1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와 2차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천의 행사나 축제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나 꽃축제의 계절 봄이 돌아왔지만 올해도 지역 축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봄나들이를 즐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매년 4월이면 진달래꽃 명소로 꼽히는 부천 원미산입니다. 진분홍빛 진달래가 꽃망울을 막 터뜨리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일찌감치 산책에 나섰습니다. 요즘 꽃찍으로 많이 다녀요. 희망이 되고 일단은 너무 좋죠. 꽃 바라보면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부천 지역 봄 축제들이 모두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이곳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을 텐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지만 축제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많이 아쉽죠. 여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고 여기 원미산에 진달래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저기를 못 하니까 많이 아쉽죠. 수도권에서만 여전히 확진자가 300명대로 발생하는 등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상황. 최근 발표된 정부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부천시도 상충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원미산을 비롯해 도당산, 춘덕산 등 봄나들이 명소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한때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SNS와 부천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발한 꽃의 모습을 영상으로 대신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꽃축제인 진달래 축제, 벚꽃 축제, 복숭아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봄꽃단지 주변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인 랜선 투어로 담아볼 계획입니다. 많은 감상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꽃잔치는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입니다.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되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 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나 걸리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소각하고 있지만 처리되면서 나오는 유해가스까지 막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폐비닐도 제대로 모으면 공익을 위한 물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온 폐비닐이 공장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대신 이곳으로 온 겁니다. 가장 먼저 비닐만 골라내는 작업부터 합니다.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섞여 있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이게 들어가서는 기계도 망가질 뿐더러 제품도 모든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닐은 필름류끼리만 모아져야만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만큼 힘든 걸 아시고 가정에서 버릴 때 꼭 좀 신경 써서 자원이 되려면 다른 공정도 거쳐야 합니다. 자르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비닐을 고체 덩어리로 만듭니다. 여기서 불순물까지 걸러내면 틀에 넣어 쓸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공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소각 처리해야 할 이런 폐 비닐이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생활계 폐 비닐이나 농촌계 폐 비닐을 이용해서 건설 자재, 그다음에 토목 자재, 건축 자재, 그다음에 조경 자재 이런 모든 빗물을 다루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자재를 개발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던 지자체는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내고 소각 폐기해야 했던 폐비닐을 모아 업체에 무료로 제공하면 업체는 가로수 보호대 같은 공공 물품을 만들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무엇보다도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그 폐비닐을 이용하여서 가로수 보호판으로 또다시 재활용하고 그리고 또 수명이 다한 재활용 보호판은 또다시 재생 원료로 리사이클함으로써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되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라면 봉지 3,000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로수 보호대는 1조 원 규모. 제대로 분리수거만 하면 쓰레기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공동 대응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장협의회는 제154회 정례회의에서 김포시의회가 제출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는 앞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동할 예정이며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